안녕하세요. 노에고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조각품을 그려보겠습니다. 볼펜으로 그리는 거고요. 색이 약간 노란 이 종이는 제가 이제 A4 용지를 살 때 좀 저렴한 거를 사느라고 흰색 표백이 되어 있지 않은 조금 저렴한, 이걸 뭐라고 무슨 종이라고 해야 되지? 미색 종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 때 좀 제가 많이 사요. 한 1000장, 뭐 1500장, 2000장 정도 사나? 재단 해가지고. 그래서 종이가 좀 노랍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팔부터 그립니다. 남자의 팔이고, 이 조각품은 남녀가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뭔가 좀 아련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격정적인 어떤 순간을 잡은 모습이라 꽤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빛이 꽤 강하게 내려와가지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음영의 차가 꽤 크고 흰색 대리석 조각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안에 있는 반사광이 꽤 밝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그러나 뭐 볼펜으로 그리니까 조금 어두워지겠죠. 이런 조각품 같은 경우는 누구 작품인지 정확하게 제가 명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사진만 어디서 구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마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은 고전 미술은 아닙니다. 저 작품은 뭐 그리스 조각품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르네상스 조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아마 근대 이후 현대 조각품으로 거의 보여지고요. 뭐 그건 뭐 너무 당연하게도 뭐 그리스 조각이나 그리스 로마 조각이나 아니면 뭐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반 인간 자체를 이렇게 표현한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르네상스는 이제 뭐 인문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어떤 육체가 조금 잘 표현된 많은 미켈란젤로나 이런 작품들이 있지만은 어찌됐건 그 주제 자체는 종교색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게 많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유럽을 보더라도 뭐 비슷하죠. 그러나 이거는 순수하게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제스처가 어떤 찰나의 순간을 담은 거라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인 아니면은 이야기적인 그런 뉘앙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대 조각품이다라고 그냥 좀 단언하듯이 말씀드렸는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인간 자체의 모습으로만 뭐 한 거라 해서 꼭 현대 미술이냐라고 하면 뭐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이런 스타일의 조각품으로는 현대 조각에서는 아마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 조각의 아버지 어머니 많이 찾잖아요. 뭐 음악을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찾아주는 것처럼 현대 조각이 어떤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즈의 조각품도 있고요. 많습니다. 로댕의 조각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좀 어떤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였는데 1학년, 1, 2학년 때인데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로댕의 아주 대규모 전시가 있었는데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아버지랑 저랑 둘이 갔어요. 삼형제인데 삼남매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저만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도 좀 외로우셨나봐요. 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항상 저만 데리고 다녔던 것 같고, 뭐 막내라서 좀 그런 식의 사랑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로댕의 조각품이라는 아무 정보 없이 가가지고 그 전시를 봤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작품에 빠져들었다기보다는 뭐 빠져들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컸고 조각품들이 등신대, 그냥 등신대보다 더 컸던 기억이 나고요. 아담과 이브 조각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좀 힘이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좋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배움이 짧아서 표현 능력이 작은데
부족하죠. 근데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전시를 다 본 후에 화집을 팔았는데, 뭐 어린애니까는 화집이 비싸거든요 보통. 근데 그걸 되게 사달라고 졸라서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은 지금도 한 40년이 됐겠죠.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는데, 조금 훼손은 됐지만 잘 보관하고 있고, 제가 뭐 책을 이제 집에 뭐 집도 좁고 하니까 책을 그냥 다 버려버렸는데,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책이 2권이 있는데, 이 2권만큼은 도저히 못 버리잖아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제 세월이 느껴지고, 그때 당시 인쇄 품질도 안 좋고 그래요. 막 이게 무슨 하드커버 책도 아니고. 그런데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왼쪽 조각품 그리다가 약간 현타가 와서 아 이거 망했나 싶었다가, 그냥 뭐 하나 더 그려서 좀 연결시켜 보자 라는 아주 즉각적인 계획으로 하나 더 그려본 거고, 이것도 로댕 작품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류의 작품이 많습니다. 키스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연작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다가 막 안 그려지니까 이제 막 그리는데, 뭐 그리다가 좀 중지를 안 하는 게 이제 제 좀 나름의 또 모토라서 최대한 좀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형태를 지금은 그렸는데, 제가 그냥 그리는 방식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각지은, 뭐 도형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그 말을 쓴다면 뭐 나름 뭐 맞겠지만은, 뭐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각지게 그리는 게 제가 좀 어울리는 성향인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우리 뭐 자꾸 어디서 그림을 배운다 그러지만은, 이제 제가 그림을 배운다, 본격적으로 배우는 지점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부터인데, 입시를 위한 미술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 전 그 전에 어떤 미술 학원이나 뭐 그런 데를, 전 유치원도 못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이제 소묘하는 거, 대리석 소묘를 하는 거를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입시 미술을 위한 어떤 뭐 입시 미술에 잘 뭐 되는, 뭐 하여튼 잘 먹힐 만한 뭐 소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나 지금의 입시 미술과는 다르게 그때는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분명하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 어떤 소묘는. 그때 제가 참 운이 좋게도 조그만 화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묘 선생님이 대학생이셨어요. 그때 서양학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보통 그런 작은 규모의 화실이나 어디 미술학원 가면은 그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보고 그리는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좀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막 뭐랄까 좀 추상적인 표현으로 좀 단순화하는 거, 기하도형으로 좀 단순화해서 그리는 법, 그리고 부분 윤곽이, 인체의 윤곽이 왜 그런 윤곽이 지는지, 근육이나 뼈 뭐 그런 것 때문에 윤곽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책을 다 구해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그때 뭐 복사도 진짜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필을 어떻게 쓰고 뭐 어떤 뭐 기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그냥 하는 거를 되게 유심히 관찰을 하신 후에 조언해 주시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야 뭐 당연히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셨지만은, 그 시범을 봤을 때 이제 뭐 연필 하는 방법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는 음영을 왜 이렇게 줬는지, 왜 어둡기 밝기가 왜 이랬는지,
막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되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때 근데 화실이라고 한 학생 7명? 거의 뭐 망해가는 화실이었는데 그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또 저랑도 너무 친해가지고 뭐 운이 좋게 이제 같은 학교에 저도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만나고 좋았는데 이제 지금은 뭐 전혀 뭐 연락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리는 스타일이 조금 딱딱하게 그렸던 이유는 지금 딱딱하게 좀 그리잖아요. 제가 그냥 입체를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술은 안 되고 마음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입체적으로 좀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은 그 인체 자체는 부드러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드럽고 그리고 이 장면 자체가 물론 동세가 강하고 뭐랄까 좀 드라마틱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체는 좀 곡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좀 부드럽게 그렇게 그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점은 좀 약하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다가 보니 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들어갔더니 그림 그릴 일이 없었습니다. 대학 가서 그림을 거의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산업디자인과를 나와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스케치? 뭐 이런 물론 뭐 그림을 안 그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인물 드로잉 이런 건 전혀 할 일이 없고 저는 이제 제품이랑 자동차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맨 그런 것만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막 엄청 자동차를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뭐 자동차 그림이랑 이런 인체 드로잉이랑은 좀 다르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자동차를 그린다라는 게 그 렌더링을 이제 하잖아요. 자동차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특정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시면은 뭐 마카 쓰는 법, 뭐 무슨 명암을 표현하는 법, 뭐 빛이 몇 시 방향 몇 시 방향 했을 때 뭐 이러는 법, 막 그런 거를 가르쳐 주니까 그 교수님이 그리는 것만 따라서 막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의 그림이 너무 멋있긴 했는데 뭐 그림 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다는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엄청 저는 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안목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거는 없고 인터넷도 안 되던 시절이라서 막 뭐 외국의 사례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다 책 사서 보니까 근데 뭐 대학생들 봐봤자 거지들이잖아요. 하여튼 가난하니까 뭐 책도 한도가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이놈의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원 와가지고 뭐 배우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배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은 사람 그리고 이러는 거는 정말 유튜브 시작하면서 다시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쇼츠 영상에 올리는 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은 또 제가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유행도 좀 따라야 되는데 뭐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그려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고 그게 이게 아마 시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손도 지금 필요 없는데 손을 그리는 이유는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그린 겁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다 그려봤고 계속 이런 스타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